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매일 드리는데 그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지금 다시 한번 사이클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클의 종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반도체 업황 사이클 종류를 논하는 자 누구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 판단과 그 선택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몫일 텐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나왔던 쭉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정리해 보시면서 반도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주식시장에는 업황 종료, 사이클 종료로 봐야 된다. 아니다. 무슨 종료나 아직까지는 멀었다. 여러분들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하락이 나오자 이 하락에 베팅하는 ETF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버스 ETF는요.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 합성 H ETF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KB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인버스 ETF를 출시했고요. 이번이 관련한 인버스 두 번째 출시인데요.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업종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입니다. 물론 미국 관련한 기업들이니까 국내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늘 미국에 관련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관련한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조금 찝찝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2차 전지 섹터 ETF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격노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런 비슷한 류의 시그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특정 섹터의 인버스 ETF는 총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2차 전지 탑10 인버스 ETF에는요, 현재 순 자산 규모가 80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개 보면은 솔 미국 테크 탑10 인버스가 한 77억 규모, 에이스에서 나오는 미국 반도체 탑7 플러스 인버스는 26억 규모.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규모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관련한 인버스 상품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반도체를 왜 픽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걸까요? 다음 장 보시죠. 반도체 벌써 픽아웃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자면 과거 사이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내년 2025년 상반기가 실적의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우리가 항상 선행 얘기하는데 6에서 한 8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실적의 고점이라면 지금 시점부터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AI 과잉 투자 우려에서 비롯된 서버 수요의 구조적인 둔화가 지금부터 이제 나타날 것이고 AI 사이클 종료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종료라뇨? 저는 참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운 사이클의 진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든 게 레거시 디램 재고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이 AI 사이클 종료나 다운 사이클 진입, 레거시 디램 종료 이런 것들의 2가지 우려는 모두 단기적인 노이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야구로 따지면은 한 2회 정도 왔다라는 데나이브스의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분석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과거부터의 그 사이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2017년도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과 종료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서버 캐펙스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서버의 설비 투자와 동행한다라는 건데 과거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그렇고 팬데믹 때도 그렇고 이 사이클이 한 번씩 있었죠. 이 꺾일 때가 어떤 시점이었는지를 좀 주목해 보면은 이 시점에서 나왔던 공통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공통된 내용이 뭐였냐를 봤더니 글로벌 서버 투자 추이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버 투자 추이가 꺾여야지만
관련한 반도체 사이클의 종류다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바일이나 PC 등의 전통 수요처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두 번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 서버 고객 구매가 축소가 되면 요걸 보면서 반도체가 관련한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 아니다,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수요 감소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동반이 되는 이런 구매 축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라라는 거죠.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격 급락 전환이 다운사이클 진입의 가장 확실한 지표다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한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아직 이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레거시 제품의 소폭 가격 하락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봐라, 여기에서부터 벌써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냐, 이게 다른 쪽으로도 옮겨갈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관련한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가운데 경기를 우리가 빼놓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기에 대해서 침체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라도 이 사이클의 종류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더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투자 확대 의지는 확고합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갑자기 막 지갑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계획했었던 것을 선회하거나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수요와 공급 모두 중대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급격한 하락의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은 다운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약간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물론 이게 산업은 사이클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는 조금 그 늦게 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벌써 끝나는 건가? 이게 선반영된다면 언제부터 반영되는 걸까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반도체주 조금 투자를 일찍 하셨던 분들, 수익이 이미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분들은 요거 좀 포트 비중을 조절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의 중심으로 한 매수 접근, 뻔한 얘기긴 한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현재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 우리가 이제 열심히 타고 왔는데 그 파고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종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주식시장 가격에는 어떻게 언제부터 반영이 될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